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그런 지론이고요. 이틀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학자를 초청해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을 강의했는데요. 그 이런 무장을 갖고 방송에 많이 나가셔야 됩니다. 방송에 나가서 우리 당의 입장을 계속 해서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거든요.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 차원의 사과를 할 걸로 보입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거죠.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신 일련의 행보들을 봐도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란 직후 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이 사과를 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친윤 정당이냐 혹은 친윤으로 장막을 쳤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충분히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누가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이끌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동조 정당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보수 재건을 위한 정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는 권영세 의원에 대한 뭐 개인적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었기에는 되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받은 이후로 지금 나오는 메시지 몇 개의 메시지만 보더라도 그래봐야 친윤은 친윤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지금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라면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왔으면 자 이제 탄핵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온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우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국정협의체를 잘 이끌어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적인 집권 여당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권성동 권한대행이나 이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발언들을 보면 결국 탈환핵을 반대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가면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사과한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 아니 지금 12월 3일 이 4주가 다 되도록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의힘 108명 의원 다 의총을 열든 다 함께 나와가지고 로텐더홀이든 어디든 가서 대국민 사과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과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아 놓고 뭐 지금까지 사과 많이 했지만 계속하라면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마치 국민들을 호도하는 듯한 거짓말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전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라고 보고요. 4주 뒤에 있을 글쎄 4주 뒤가 아니라 4주 만에 하게 되는 그 사과를 진정성을 국민들이 과연 믿어줄까? 저는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제발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길로 본인의 방향키를 돌리기 바랍니다. 예,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 지명 직후에 어제였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뭐 단합이 안 되고 그래서 당의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메시지가 단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단합을 깬 게 이른바 탄핵 찬성표를 색출하겠다고 했던 친윤계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단합을 얘기하나? 친한계에선 그런 물음을 가질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때 이번에 처음에는 원내 인사도 약간 거론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원내 인사가 됐다는 점은 원내 갈등을 수습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당의 갈등이 뭐 당 내부에 많지만 가장 언론에 많이 주목된 건 결국 원내에서 일어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원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권영세 의원이 아무래도 중진 의원이면서 동시에 저희 당무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사무총장도 지냈을 만큼 당무 경험도 많기 때문에 당의 갈등을 어느 정도 좀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로 해서 지금 선정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취 의원님께서 사과를 저희 당에서 잘 많이 안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 눈높이에 맞지 않겠지만 한동훈 당대표도 사퇴하시면서 국민께 사과드린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 물론 검찰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다선 의원이니까요. 그리고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 대통령도 검사 출신, 전직 대표도 검사 출신 해서 확실히 검사 출신 인사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검사 출신의 친윤 투톱이 당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의 궁금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아주 오래전엔 사과를 요구했고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했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요구했고 내란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빠른 수사를 촉구해달라고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나오는 건 그 아주 처음 제가 언급한 것 중에 가장 처음인 사과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김보엽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요구해온 여러 가지 요구를 다 뭉개고 거꾸로 했죠. 사과를 앞으로 하겠다면 무슨 사과를 할까요? 비상계엄을 성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할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할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된 것, 정지된 것,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이 체제 자체가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체제입니다. 이 불안한 체제를 조기에 종식시키는 데 여야, 정부 모두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 행태는 어떻습니까? 내란을 연장시키는 식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 임명 안 할 수도 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찍 이런 불안한 체제를 종식시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여기에 내란의 힘, 국민의힘도 동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 불안정한 체제를 오래 가지고 가는 것, 단일한 목표 하나예요. 이 불안한 체제를 연장하는 건 이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다가는 권력을, 정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제를 정비할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늦추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시장 다 망가지죠. 민생경제 다 망가지죠. 나라 다 망가지고 나면 자기네들이 권력 잡으면 뭐 할 겁니까? 나라 다 망가졌는데. 그리고 권력도 잡지 못할 겁니다. 빨리 이 불안한 체제, 권한대행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 여기에 국민의힘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국익이 아니라 당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국민이 아니라 당 사람들, 자신들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일게요. 반론은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기인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권영세, 권성동, 저는 이 탄핵 민심을 그대로 받들기보다 국민의힘이 탄핵 민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쌍권총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권성동, 권영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대통령의 계엄 직후 관저에서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가졌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친윤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우리 오대영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검사, 전직 대표도 검사, 그리고 원내대표도 검사, 비대위원장도 검사. 이게 지금 제정신인 당인가요? 정말 그리고 사과를 검토한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과를 검토하는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반성하고 읍수하고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울며불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과를 검토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제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좀 다소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간판 달고 나서 비대위만 6번 들어섰습니다. 이준석이 축출되고 나서부터 당의 간판,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11번이 바뀌었어요. 2년 반, 12명의 대표가 들어선 겁니다. 개월수로 따지면 2개월 반 만에 한 명씩 계속해서 꼬박꼬박 바꾼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뭡니까?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고 비호하기 위한 그런 대표.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축출하는, 연판장 돌려가지고 바로 쫓아내는 그런 당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네. 이런 당이 지금까지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
또 그런 사람들의 주축이 검사 출신이다.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 가능성 없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말 불법 국면, 드러난 불법에서도 그 알량한 권력 붙잡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 공천 한번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더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라면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시고 국민을 해체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롭게 나온 소식을 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금 3명이 비어 있잖아요. 그 3명의 자리를 다 임명을 하게 되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라는 건데 탄핵 심판을 늦추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앞서 김보엽 대변인이니까 이기인 최고위원님 반론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뭐 검찰 출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검찰 생활보다 정치인 생활을 더 오래 하신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을 단순하게 검찰로서 낙인 찍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 경력이 더 긴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검사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뭐 내란의 힘이라든지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시는데 아무렴 저희가 그래도 공당인데 집권 여당도 했었고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요. 그런 저희 당이 어찌 당리 당략만 쫓아가겠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원내에서 얼굴 맞대고 계속 국회 운영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호 존중을 해주셨으면 더 원활한 협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나타낸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저희가 지금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연하기보다는 정당성을 더 갖추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률적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한 학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신들의 변호라든지 아니면 논리를 만들어내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학설을 가지고는 행정행위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모든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저희가 제기하는 거고요. 헌재에서는 단순하게 일반 법원처럼 법리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나 정치적 여론, 사회적 여론을 모두 함께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저는 좀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물론 한 언론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통화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금 권영세 지명자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뭐 이걸 포함해서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지금 법조계에서도 우리가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을 어떤 행위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대행 이전에 총리 시절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총리 시절에 했던 이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1석이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권한대행이 된 이후의 행보, 그 이후의 행태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돼도 탄핵 소추가 되면 200석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내란에 동조한 죄, 그걸로 우리는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권한대행이 3명을 받아들일 경우 이 헌법소원 청구한다. 이거 뭐 명백한 꼼수거든요. 이것도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건데 만약에 저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4월 18일까지 이 심리가 끝나지 않게 되면 그때 2명이 헌법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게 됩니다. 그럼 4명이 되기 때문에 심리가 중단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상 이 대한민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리는 중단이 되고 남은 임기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헌법소원 청구해서 이게 기각되는 이 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몇 주를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제가 말씀드린 4월 18일 이후로 판결을 어떻게든 밀어보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6명이서 하려는 이유가 6명 중 그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그 헌법재판관 한 명의 이탈표를 좀 기대하는 것인데 4월 18일 이후로 7인 체제로 만약 가게 된다면 그때도 한 2명의 이탈만 있으면 이거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확률 싸움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권영세 이 비대위원장 지명자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면 국민의힘은 이 내란 동조 정당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발 보수 재건의 길을 다시 선택하시는 재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결국 조기 대선이 있다면 그 조기 대선의 날짜를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적인 요구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주장들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정치적인 상황 변화를 노리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벚꽃 대선이 아니라 장미 대선, 장미 대선이 아니라 단풍 대선, 단풍 대선이 아니라 첫눈 대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의 내란의 힘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몇 가지의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먼저 1호 당원 윤석열이 아직도 자랑스러운가?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가? 국민의힘은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 불안한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아마 불안정한 체제가 오래돼서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워지고 민생 경제가 망가지고 그걸 국민의힘이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여야 정 모두가 현재의 불안정한 시스템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 여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입니다. 조기에 대선을 치르면 국민의힘이 불리하고 좀 늦게 있다가 전열을 정비를 해서 치르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망상은 좀 안 가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또 우리에게 정권을 주십시오. 이런 염치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이 행위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을 잘 해야 됩니다. 네, 물론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김인영 위원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김보엽 대변인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국민께 송구하다는 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헌재 재판의 헌재 판결을 기다리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헌재에게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거는 헌재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길게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속하게 판결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이 헌재 절차에 대한 정당성이 더 부여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절차는 한번 밟아야 될 필요가 있다. 법의 미비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